안녕하세요. 김성nghiệp 입니다. 오늘은 그 자료형과 자료형 변환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변환 연산자 이러면 너무 어렵고요. 형 변환 연산자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캐스팅 한다. 보통 우리가 캐스트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캐스팅 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형 변환과 관련된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처럼 사칙 연산자처럼 이렇게 기호로 된 연산자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시연에는 기호가 아닌 연산자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즉 자료형 변환 연산자입니다. 쓰는 건 어떻게 쓰냐면요. 이 캐릭터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이걸 자료형이라고 하잖아요. 자료형. 근데 여기다가 양쪽에 괄호를 쓰면 형변환 연산자가 됩니다. 형변환 연산자. 그러니까 자료형 양쪽에다 괄호를 치는 행위가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괄호 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괄호를 치시면 여기 A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괄호를 안 쳤을 때는 캐릭터가 자료형의 의미를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선언문에서 변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쓰인 키워드로 작용을 했는데요. 캐릭터가 여기다 괄호를 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그 역할이 아니라 연산자로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연산자로 바꾼다는 게 어떤 거냐면 뒤에 오는 변수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요 크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A가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A라는 변수를 선언 안 했는데 왜 너는 연산자를 쓰느냐라고 컴파일러가 이제 에러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변수는 선언은 해야 되니까 지금 요거 제가 4개 선언한 거 좀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선언문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건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A가 지금 1바이트로 선언된 변수죠. 1바이트로 선언된 변수인데 내가 일시적으로 얘를 4바이트 크기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앞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요거를 우리가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그죠? 자료형을 설명하는 자료형 크기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형변환 연산자고요. 요거는 자료형이고.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형은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하고 그다음에 빌트인 그러니까 C 언어가 제공하는 자료형도 있고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체나 배열이나 뭐 공룡체 같은 걸로 얼마든지 자료형을 또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수 말고 실수도 있죠. 플로트 더블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기본 정수형 자료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는 컴퓨터 이해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연속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물론 뭐 요즘 메모리가 많으니까 나 많이 쓰고 싶어. 그러니까 막 써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쓰면 결국 낭비가 되고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게 좋은 게 없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딱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양의 메모를 쓸 수 있지만 그 메모리들 중에서 1바이트 크기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캐릭터를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바이트 크기로 쓰고 싶다 할 때 short, 4바이트로 쓰고 싶다 할 때 long, 그 다음에 8바이트로 쓰고 싶을 때 롱롱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 변수를 선언하면 이거 ABCD가 변수명이죠. ABCD 이렇게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원하는 크기로 내가 메모리를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형은 변수를 선언할 때 내가 어떤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용도로 자료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 자료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그 영상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분된 지금 이게 요거의 생략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짧게 적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길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사인드나 숄트냐 롱이냐 이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되는 것들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인드 생략 가능하고 여기는 숄트 생략 못하니까 이렇게 숄트는 써야 되고 인트는 생략 가능하고 그죠? 롱은 사인드 생략 가능하고 롱은 생략 못하니까 롱을 생략 못하거나 아니면 인트를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적으니까.
8바이트 쓸 때는 이제 롱롱 두 번 적어서 8바이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료형을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게 꼭 변수 앞에만 붙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료형은 크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수 앞에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에도 자료형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A는 아마 8 이렇게 해놓고요. 이 8이라는 이 값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int라고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값은 보통 int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은 얘는 int가 아닌데 어떻게 되죠? 이게 사실은 오류가 나거나 경고가 나야 돼요. 근데 빌드에 보면 경고 나지 않습니다. 그 참조되지 않는 이거는 뭐 쓰지 않았다고 나온 거고요. 일단 A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경고도 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값으로 보고 그냥 넘치면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거 잠깐 설명을 더 해볼까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D로 컴마 뭐 A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하면 8이 지금 8로 잘 찍혔죠. 출력이 8로 잘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8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1바이트에 충분히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릭터가 사인드 캐릭터니까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128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128. 그럼 A 자기 범위를 벗어난 값이죠. 근데 이 값을 출력해 보면 마이너스 128.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127에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28은 저장을 못 하죠. 왜냐면 캐릭터가 0에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니까. 그래서 127에다가 1을 더한 128은 128이 되는 게 아니라 음수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값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돼서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1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255가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255가 아니라 256이 되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56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필드 하시면 그죠? 여기 나오죠. 경고가 하나 뜹니다. 그죠? 잘린다고. 그죠? 왜냐하면 이 값이 그 캐릭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가 체크를 한 거죠. 해서 출력을 해보면 0이 찍힙니다. 256이 아니라 0이 찍힙니다. A에 분명히 내가 256을 넣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0이 이렇게 들어가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더 이상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A에 0이 대비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실 정수라는 값이 캐릭터도 정수거든요. 작은 캐릭터, 작은 정수죠. 그러니까 같은 정수기 때문에 사실은 경고를 원래부터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경고를 딱히 해주지 않고 그냥 쓴 거죠. 지금 또 여기 아까 나왔던 경고는 뭐냐면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컴파일러가 이제 알아낸 거죠. 그죠? 인트에서 캐릭터로 잘린다고 이렇게. 그죠? 네가 쓴 값이 지금 범위를 벗어났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127같이 작은 값이면 잘리지는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경고를 안 내보내줬었고요. 그죠? 256처럼 큰 값을 내서 잘리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가 체크해서 잘린다고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C어는 문법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형변한 연산자를 쓰면 경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변한 연산자는 뭘 하는 거냐면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여기 경고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개발자가 놓쳤을까봐 너 왜 이렇게 써? 여기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될 건데 왜 이렇게 써? 이걸 개발자한테 이제 경고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너 왜 이렇게 써? 라는 말입니다. 너 왜 이거 잘릴 텐데 왜 써? 이런 말인 거고요. 형변한 연산자를 쓰게 되면 그것을 컴파일러한테 내가 알고 쓰는 거니까 그런 건 경고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갈로 안에다가 자료형 쓰면 이게 형변한 연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변한 연산자를 쓰게 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알고 쓰는구나.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시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변한 연산자는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야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싶어 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컴파일러한테 너 이런 걸로 나한테 경고 띄우지 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변한 연산자를 쓰게 되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컴파일러가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좀 더 조심하고 잘 확인하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형변한 연산자이고요.
이게 상수를 보시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인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인트로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얘가 참 똑똑한 게 어, 예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게 이 범위를 이렇게 인텔리전트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훨씬 더 강하게 잘 체크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 이 인트 한번 볼까요? 인트 보시면 재밌는 게 뭐 C 값을 한번 볼까요? C에다가 1000 이렇게 넣잖아요. 1000 이렇게 넣으면 C 값에 지금 1000이 롱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값 보면 여기 인트라고 나오죠. 왜냐면 롱 인트가 롱이라고 적어도 되고 인트라고 적어도 되잖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만약에 인트 최대값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인드 롱이잖아요. 사인드 롱. 그죠? 사인드 롱이니까 사인드 롱의 값이 그 양수 최대값이 21억 맞죠? 21억 474 836 83647 그죠? 이게 아마 인트 사인드 인트의 양수 최대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 최소값은 여기 그죠? 21억 4,70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까지고요. 그죠? 이건 양수는 이게 최대값이에요. 한번 보면 이렇게 인트라고 잘 나오죠. 근데 만약 이걸 내가 8로 바꾸잖아요. 8로 바꾸면 보시면 알겠지만 롱롱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값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트 값이 이 값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인텔리전트가 이걸 롱롱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컴파일러스도 롱롱으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은 롱롱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요걸 잘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100% 확실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그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시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최대 숫자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C가 롱이 아니라 만약 unsigned 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unsigned 롱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unsigned 롱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그죠? 어차피 얘가 롱롱 안 해도 되잖아요. unsigned 롱으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unsigned 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니까 인텔리전트 입장에서는 이제 인트 값이 못 가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롱롱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요 롱롱 끝에 보면 여기 이상한 글자 붙어 있죠. I64라고. 요게 전미어로 자료형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걸 아까 여기 경고가 나올 때 이 경고를 아까 캐릭터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I 8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수, 그러니까 숫자도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는 기본적으로 인트거든요. 인트인데 그게 그냥 4바이트 인트를 말하는 거니까 나는 8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 인트, 즉 1바이트 인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i8이라고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 요 값이 그 앞에 캐스팅 붙은 거랑 요거랑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예전에는 캐스트 연산자, 형변한 연산자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전묘로 쓰는 i8 요거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니까 사실은 이제 행변한 연산자랑 전매어 적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편하죠. 이게 사실 이게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256 i8.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더 오래돼서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게 훨씬 더 편한데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16비트로 쓰고 싶으면 i16, 뭐 32비트 i32, 그죠? 64비트 i64 이런 식으로 전미어를 붙여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써보시고 자기가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건 여기 뒤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숫자를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할 방법은 아닌데 뭐 형변한 연산자 쓰기 싫으시면 저거 써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도 자료용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옛날에는 정수값 적으면 다 인트였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값을 벗어나면 인텔리전트 자체는 롱롱 즉 64비트로 인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적는지도 지금 이 에디터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적은 값이 인터넷 범위에 들어가는지 롱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 얘가 확인해서 이렇게
자료형 타입 자체를 자기가 바꿔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미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7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7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8은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지는 않죠. 왜냐면 8 값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얘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럼 C 값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 나오는지. 그죠? 마이너스로 앞에 붙어버리죠. 자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왜냐면 요거 다음에 벗어나면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부호 비트가 바뀌면서 음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21억 얼마 이렇게 되는 값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요거를 더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 값을 더하면 당연히 0 나옵니다. 0. 0 나오는 게 맞죠? 왜냐면 이게 그 32비트 정수값 최대값이거든요. 합산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롱에 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롱을 벗어나는 거니까 롱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 그럼 뒤에 넣으면 들어가나? 한번 뒤에 넣어 볼게요. 뒤에 넣으면 들어가나? 하면 지금 한번 볼까요? 못 들어갑니다. 0 나옵니다. 0. 0 나옵니다. 왜 못 들어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아까 변수를 선언할 때도 자료형이 쓰인다고 했죠. 이게 변수를 선언할 때 쓴 자료형입니다. 그런데 상수에도 자료형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상수의 기본 자료형이 i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값 쓰면 int인데 여기에다가 i8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료형 명시할 수 있다고 했죠. 같이. 아니면 이게 싫으시면 앞에다가 횡변하는 산자 써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료형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수의 크기가 여러 가지죠. 정수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지금 이제 총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린트F로 출력할 때도 사실은 이 %d를 쓸 때, 이 형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정수 4바이트 출력 표현이에요. 4바이트 출력 표현. 그러면 이거는 값을 4바이트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뭐가 오든 4바이트. 그러니까 요거랑 %LD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쓰셔도 똑같죠. 롱 데시말. 이게 4바이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근데 요게 이제 약식으로 쓸 때 이제 D만 써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4바이트 표현이고요. 그러면 2바이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하프 데시말 해서 절반의 정수값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면 HD라고 적으면 얘가 2바이트를 의미합니다. 2바이트. 그러면 1바이트도 있겠죠. 1바이트 쓰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HHD 요게 1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변수 선언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수 표현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 할 때도 프린트F는 함수니까 문법은 아니니까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서식에다가 형식 지정자에다가 그냥 D라고 적으면 4바이트, HD라고 쓰면 2바이트, HHD라고 쓰면 1바이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형식 표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게 D가 LD하고 같다고 했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적는 거겠죠. 이렇게 더 기본이겠죠. 반대로 적어 놓을게요, 제가. 그럼 요거보다 더 큰 것도 있겠죠. 8바이트 표현. 그건 이제 LLD입니다. 롱롱 데시말. 그래서 여기다 8바이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표현하더라도 여기 앞에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죠. 이거는 이제 D뿐만 아니라 X도 똑같이 표현 씁니다. X도 HHX 하면 1바이트 표현을 쓰는 거예요. 1바이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데시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데시말이 아니죠. 여기 지금 만약에 B가 안 쓰였죠. B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6진법으로 적을게요. 제로 X 1, 2, 3, 4 이렇게 16진법으로 적으면 지금 요게 1바이트고요. 요게 1바이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B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B를 출력하면요. 그죠? B를 출력해 보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그죠? D라고 출력했네요. 이거를 X로 출력해야 되겠죠. X로.
일단 치울게,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B값을 그대로 출력했으니까 1, 2, 3, 4라고 출력이 됩니다. 앞에 제로X는 자동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문자로 앞에다가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0x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치 이제 쓴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제로X가 기본 출력값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추가해주면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근데 여기다 내가 만약에 앞에다가 h를 하나 붙이면 이제 이게 자기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 2, 3, 4 지킵니다. 그죠? x가 4바이트 출력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값이 안 나올 뿐이었지 앞에 공이 4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h를 붙이면 이제 1, 2, 3, 4 되는 거고요. hx를 한번 해볼게요. hx라고 하면 3, 4만 나옵니다. 1, 2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우리 바이트 수 어떻게 따져요? 이게 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리틀 인디안이니까 실제 메모리에는 어떻게 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고고 그죠? 여기가 저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저면 밑에 그죠? 더 앞쪽에 3, 4가 있겠죠? 3, 4, 1, 2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우리가 역순으로 들어있다는데 높은 쪽에 지금 1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1, 2죠. 12가 아니라 1, 2가 들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적을 때 제가 3, 4, 3, 4, 1, 2로 들어간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3, 4, 1, 2로 들어간다. 메모리에 이렇게 3, 4, 1, 2로 들어갑니다라고 저장을 이야기 많이 했던 게 여기 이쪽을 저라고 생각했고 이걸 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모든 설명에서 메모리는 오른쪽을 고로 하고 왼쪽을 고로 하고 오른쪽을 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번호로 치면 이쪽 번호가 더 높은 거예요. 높기 때문에 값을 이제 써보면 이쪽이 그죠? 3, 4, 9, 1, 2.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순서대로 보이겠죠. 근데 메모리 순서를 우리가 메모리 적을 때 실제로 사람들 쓸 때는 0, 1, 2 이렇게 갈 때는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3, 4 저쪽이 3, 4기 때문에 여기 낮은 쪽 주소라는 겁니다. 여기 낮은 쪽 주소니까 잘리게 되면 앞쪽이 잘려 나가고 뒤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이 3, 4로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오른쪽이 저고요. 왼쪽이 고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1, 2, 3, 4면 순방향으로 잘 적혔네 생각하지만 메모리가 지금 뒤집어진 상태니까 사실은 3, 4가 더 낮은 주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려 나가면 3, 4만 남고 1, 2가 잘려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자기가 HHX 이렇게 적으면 1바이트만 출력하게 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떻게 출력하겠다라는 형식을 지정하면 그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 D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LL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LLX를 해야지 제대로 찍히겠죠. 근데 찍어보면 LLX로 찍으면 지금 값이 이걸 D로 바꿔야 되는데 그죠? D로 바꿔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봤자 0 찍힙니다. 웃기죠? 왜냐면 이 값도 롱롱이고 이 값도 롱롱인데 그럼 더하면 롱롱이니까 그 값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은 즉 인텔리전트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롱롱으로 나오지만 실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 인트로 보는 겁니다. 인트로 봤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니까 이거 연산을 인트에 저장하려고 해서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양수 최대값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바이트 최대값을 넘어서서 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수 최대값이 있잖아요. 양수 최대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양수 최대값이 아니라 그렇죠. 인트 최대값. 인트가 0에서 이 값을 가지거든요. 이 값을 가지는데 요거 절반 값이 지금 요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진짜 이게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6이 끝나는 값이잖아요. 그죠? 42억 9천 이렇게 6이 끝나는 값인데 그 값의 절반 값이 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 값을 두 개 더 했다라는 건 이 범위를 벗어나서 0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D가 관여하는 건 는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D가 롱롱이라고 해서 얘들이 롱롱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자기 기본 자령이 인트다 보니까 인트 영향을 받는 거죠. 따라서 얘를 내가 만약에 이 연산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의 자령을 더 크게 잡아줘야 돼요. 둘 다 잡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여기다가 롱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둘 다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컴파일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자료형을 이 상수를 생각할 때 인트로 생각하지 말고 롱롱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줘. 그러니까 둘 다 롱롱이니까 더해도 롱롱이겠죠. 그러면 롱롱의 결과가 저장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예, 이제는 이렇게 0이 아니라 값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정상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귀찮으시면 하나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연산자를 기점으로 두 개의 P 연산자가 자령이 다르면 큰 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트 판정을 받았을 거고요. 얘는 지금 그 롱롱 그죠 64비트 8바이트 변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덧셈 연산자가 가해지면 큰 쪽으로 맞춰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값도 롱롱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롱롱 두 개의 상수값을 더하기 때문에 8바이트 적용이 돼서 연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값이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안 적었다 라고 하면 0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 잘못 생각해서 이거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 출력이 안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출력이. 뒤에는 지금 값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LL 적어서 그래서 이런 조합들 때문에 오해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프린트F가 못 해준 건지 아니면 저 변수가 못 가진 것인지 아니면 연산의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정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printf 함수 써서 형식 지정자 사용할 때도 이렇게 앞에다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8바이트도 그렇고 2바이트, 1바이트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LLD냐, 뭐 LD냐, HD냐, HHD냐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요즘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변화를 붙이면 또 사람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까처럼 I64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적어주시면 돼요. 한쪽에만 적어주시면 이제 더블 판정, 아까 롱롱 판정 받아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편한가요? 숫자가 너무 길어지죠. 뭐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게 쓰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형변환의 그러니까 전미어 방식으로 타입을 바꾸는 거고 전미어 방식으로 타입을 바꾸는 거고 아까는 형변환 연산자 형태로 타입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로 하나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이고 괜히 줬네.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b의 값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16진시법으로 지금 값이 이만큼 큰 값이 들어있죠. 이게 갖다 대보시면 이제 4660이라고 나오죠. 이게 10진수는 4660이고요. 16진수는 지금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값을 a는 b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손실될 수 있다고 떴죠. 지금 출력해 보시면 그죠? 숄트에서 그죠? 숄트에서 캐릭터로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사용한 값 자체가 지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값이 넘었을 테니까 명백하게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는 1바이트인데 지금 B가 2바이트야. 근데 2바이트 값을 1바이트한테 밀어넣으려고 하니까 에러 나는 거죠. 즉 실제 C 언어는 크기가 다른 메모리가 값을 대입할 때 자료형이 다르면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고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밑에 가 경고 딴 건 무시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바이트 값이 1바이트에 대입할 수 없는데 들어가니까 경고가 난다라는 건데 그럼 요거를 내가 그죠? 이거를 이제 경고를 안 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적어주시면 컴파일러한테 나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경고는 나오지 않죠. 그죠? 요거 지금 잠깐 치우고 갈게요. 제가 하나밖에 안 찍혔구나. 왜 안 찍히지?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은 안 나오고 경고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죠? 이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변수라고 나오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형변환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컴파일러한테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지 마. 나는 그냥 이거를 2바이트인지 알고 있고 내가 그냥 1바이트로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거니까 너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쓰게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어떤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서 3, 4만 잘렸으니까 3, 4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16진수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A 값을 3, 4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1바이트 값만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출력해 버리면 지금은 3, 4라고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막 8, 4라고 했다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8, 4라고 했다면 앞에 F 쭉 붙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비트가 1인데 그 1이 4바이트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 확장된 비트들은 다 부호 비트를 따라가니까 부호 비트가 1이면 다 1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3, 4 하면 그냥 하나로 3, 4로 나오니까 잘 됐네. 0은 어차피 출력 안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됐던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정상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HHD라고 해서 부호 확장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메모리가 확장되지 않도록 나는 그냥 1바이트 값으로 출력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 3, 4로 정확하게 나오고, 이 값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8, 4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8, 4가 나옵니다. 앞에 F자 안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연산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HHX라고 해주면 1바이트 값으로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료형과 자료형 변환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자료형은 말 그대로 변수를 선언할 때 크기를 지정하는 게 자료형이고요. 그죠? 그다음 자료형 변환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과 자료형과 변수와 변수가 어떤 연산을 할 때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 크기를 맞지 않다고 컴파일러가 경고해 주죠. 물론 연산을 해주는데 경고를 합니다. 하고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보고 싶지 않다. 즉 내가 확인하고 쓰는 거니까 그냥 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형변환 연산자고요. 자료형 양쪽 끝에다가 괄호를 써서 묶으면 걔는 이제 연산 처리가 되는 거죠. 연산자로 동작하는 겁니다. 연산자로 동작해서 그 더 큰 걸 작게 하거나 작은 걸 크게 하거나 뭐 이런 역할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연산자를 쓴 거니까 컴파일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쓰는 게 행변 연산자를 이제 그런 형을 맞추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그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전미어 쓰는 방식도 같이 쓰는 거죠. 여기다가 I 16 이렇게 쓰듯이 전미어 쓰는 방식도 같이 쓰니까 이거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숫자 보기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형변환을 더 많이 쓰고요. 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형변환 연산자랑 일반 그러니까 자료형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쓰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프린트F 설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예,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